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아래에 더보기 칸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귀로 듣는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 도심의 외곽도로입니다. 한적한 주유소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오네요. 차 주인은 말없이 3만 원을 건넸고 알바생은 주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혹시나 하고 이 차 가까이 다가가는데 퉁퉁 퉁퉁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차주가 음악의 볼륨을 높입니다. 주유소를 유유히 떠나는 이 차량은 야산으로 갑니다. 그 트렁크에는요, 팔다리가 묶인 한 젊은 여성이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울부짖고 있었어요. 범인은 능숙하게 땅을 파내려 갔고, 그리고 이 팔다리가 묶인 여인은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차 트렁크를 남자가 여는 순간 가까스레 묶었던 끈을 풀어낸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치고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화면은 전환됩니다. 한씨, 그는 오늘도 퇴근이 늦습니다. 이 부부는요, 얼마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오늘은 그 핑계를 대고 직장 동료한테 한턱 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파트도 샀고 기분도 좋고 한씨는 거하게 한 장 걸치고 나서야 귀가를 하는데요. 새벽 2시입니다. 여기가 새로 이사 온 아파트 단지인데 너무도 그 뿌듯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걸어갔죠.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고요합니다. 남편이 집에 도착을 했고 마침 이때 한 여성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는데요. 4층에 살고 있는 이혼 여성입니다. 사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남녀가 같이 탄다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눈치챈 한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요. 저는 6층에 새로 이사 왔어요. 4층에 살았던 그 주부가 문득 묻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밖에서 비명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았나요? 글쎄요. 다시 영화는 이 젊은 여성에게 시선이 맞춰지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범인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돌리고 여자가 미친 듯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다행히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완전 막 목숨 걸고 뛰었죠. 담장을 넘었고 아파트 단지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젠 살 수 있어요. 여자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요! 저기요! 한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맥주 한 캔을 꺼냅니다. 아까 좀 아쉬웠나 봐요.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요! 분명 밖에서 나는 소리인데. 남자는 일단 베란다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저기에 베란다에 나가서 봤더니 그 주차장에 한 젊은 여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막 단지 내로 막 휘청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응? 무슨 일이지? 근데 그 여자가 더 이상 뛸 힘도 없었는지 이내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검은 옷에 모자를 쓴 남자, 성큼성큼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여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툭! 그리고 한 번 더. 베란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씨는 너무도 놀랬고 일단 너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버튼을 누릅니다. 1, 2. 근데 이때 거실불이 켜진 거예요. 아내가 깨어났어요. 자다가 물을 마시러 나온 거죠.
그런데 이때 밖에 범인은 망치질을 멈춥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서 일단 빨리 가서 불을 꺼요. 그런데 범인은 새벽 2시 이 어두운 단지 내에 갑자기 불이 켜져 있다가 꺼진 그 집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말을 했어요. 뭐해? 늦게 들어왔어. 빨리 가 자. 남편은요, 아내를 안심시켜놓고 방에 들여놓고 거실부터 기어서 다시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진 핸드폰을 찾아요. 그러다가 다시 밖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파트의 층수를 세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가까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혹시나도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두려워졌고요. 저기에 있는 야구방망이 하나를 꺼내들고 문 앞을 지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한참을 거실에 서 있다가 이내 침실로 들어갑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여자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힘겹게 핸드폰을 꺼냈고 누워있는 채로 손가락을 움직여서 112 통화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이 순간 범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한 번 더 망치로 내려 찍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단지의 주차장엔 이미 수십 명의 경찰과 과학수사대 그리고 기자, 주민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한 씨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문단속 확실히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에 이끌려서 자신도 범행 현장 근처로 다가가죠. 그리고 뒤돌아서 그 현장에서 자기 집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은 지난밤 이 단지에서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곳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그 주차장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걸까요? 주민들을 상대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여 소리가 났다고 한들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끼어들지 않는 추세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고등학생 한 명이 어젯밤 새벽 2시쯤에 비명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하고 거실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불을 껐다고 해요. 그리고 더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뉴스로 이 사건을 듣게 된 한 씨는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유치원에 간 딸을 꼭 직접 데려오라고 당부하죠. 오늘은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부녀회장님이 단지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언론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네요. 행여나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자는 취지였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 살인사건인데? 라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고 그 주민 동의서에 사인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경찰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그 사건 현장을 이야기를 써내려가다가도 이내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는 과연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내 익명 게시판 글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조사를 계속해오고 있던 경찰은 지난밤 새벽 2시쯤 한 신문 배달원이 뒷산에서 단지 안으로 뛰어오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때쯤 그 고등학생이 비명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건은 새벽 2시에 일어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4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부터 112 신고가 있었음을 발견해요. 즉, 그 피해 여성은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2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이에 한 씨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내가 받았고 아무 말 없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걸려왔어요. 여전히 말을 하지 않네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이 수화기를 뺏었죠. 전화는 끊어집니다. 이상함을 좀 느꼈어요. 그런데 이때 여보, 삐삐 어딨어? 애완견 삐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이곳저곳 강아지를 찾아 나섰지만 삐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애타게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범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한 시각, 이 아파트에서 자고 있지 않던 3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먼저 4층 여자네 집에 찾아가죠.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6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한 씨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어요? 12시요. 남편은 몇 시에 오셨고요? 모르겠어요. 깨어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한 2시인가?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무슨 일이신데? 제가 비몽사몽해서요. 제가 중간에 자다가 나와가지고 불을 잠깐 켰는데 그때 경찰이 말하죠. 불을 켜셨다고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퇴근하던 남편. 오늘도 일찍 퇴근을 합니다.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안했겠죠. 그런데 사라진 삐삐를 찾으려고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하는 이 전단지가 동네 방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도 불안함에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다 떼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검은색 옷에 헬멧을 쓴 검은 오토바이를 튼 남자가 그를 천천히 따라옵니다. 저 멀리서요. 마치 그를 표적으로 삼은 듯 천천히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죠. 당황한 그는 뛰어가려고 하는데요. 또 하필 마침 그때 경찰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요. 경찰이 대뜸 묻습니다. 저기 한씨, 어제 새벽 2시에 귀가하셨죠? 근데 뭐 보신 거 없어요? 오토바이는 이 경찰을 넘어서 운전해서 갔고요. 그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확히는 한 씨를 바라보고 있죠. 한 씨가 경찰에게 말합니다. 전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이때 경찰에 전화가 울렸어요. 범인 찾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주민과 기자를 빼니까 그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수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남자가 이 죽은 여자가 자기를 스토킹한다고 신고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황급히 그 현장을 떠나게 됐죠. 용의자 남성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경찰이 자신을 쫓는다는 것을 이 남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도주를 했고 한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가 범인인 걸까요? 한적한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죽은 여자의 번호예요. 여보세요? 이때 뒤에서 범인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죠. 즉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여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진짜 범인이 그를 죽게 한 거예요. 화면이 바뀌고 뉴스가 나옵니다. 피해 여성과 이 평소 내연 관계의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거고 그가 경찰 추적을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죽은 용의자의 집을 가보니까 그 여성의 사진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남자가.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막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사건을 해결하다니.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 경찰이 얘기합니다. 야야야, 아파트 한복판에서 여자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죽인 놈이 이 여자 사진을 집에 이렇게 도배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 감정이 좀 매치가 안 되지 않냐? 동료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뭐 복수심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때 이 용의자의 집에서 범행 도구였던 망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경찰이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보죠. 야, 너 범인 집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될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냐? 5%야. 5%밖에 안 된다고. 그는 죽은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한편 한 씨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해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눈썹을 가리고 눈 아래로만 봅니다. 아닌데? 이 사람 아닌데? 이때 누군가 벨을 누릅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405호 주부였어요. 문을 열자 주부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묻습니다. 아저씨도 봤죠? 그 사람 범인 아니잖아요. 한 씨는 모른 척 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때 주부가 묻습니다. 집에 이상한 전화 오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전 봤어요. 그 범인 아직도 이 동네 돌아다녀요. 아저씨, 경찰서 저랑 한 번만 가주세요.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네? 아저씨 제발요. 하지만 흐느끼는 여자를 매몰차게 쫓아내고 한 씨는 문을 잠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주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4층을 누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황급히 문을 열더니 엘리베이터에 타요.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여자는 4층에 내려서 집으로 갔고 문 앞에 다가가서 열쇠를 꽂는 순간 범인이 복도 끝에서 마구 달려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잡아버립니다.